안녕하십니까. JTB 시사진단입니다. 전라북도가 우리 지역을 서울과 부산에 이어서 제3의 금융도시로 키우겠다고 합니다. 이게 과연 현실이 될 수 있을까? 솔직히 좀 냉소적이고 부정적인 반응이 적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가능성을 더욱더 냉철하게 진단을 하고 과제도 열심히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이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이상직 전 의원 그리고 전라북도의 유이스 국장 또 전주대학교 정의준 교수 또 전북연구원의 이강진 박사 네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먼저 오늘 토론 주제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이전을 계기로 금융도시 육성이 주목받고 있다. 전라북도는 연기금과 농생명에 특화된 금융산업 육성을 방향으로 제시한 상태다. 그러나 수도권의 모든 것이 집중된 상황에서 금융도시 육성은 자칫 장밋빛 청사진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전력공사 이전을 기회 삼아 에너지 산업을 키우고 있는 전남 나주혁신도시 사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공공기관과 자치단체 협력으로 이미 20여 개 기업이 전남으로 이전을 마친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3의 금융중심지 지정과 금융센터 건립,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 등을 약속했다. 대선 공약의 이행과 이를 밑거름 삼아 금융도시 육성이라는 청사진이 현실이 되기 위한 전략이 중요해졌다. 전북을 금융의 중심 도시로 키우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짚어본다. 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전라북도를 금융의 도시로 키우자라는 얘기,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이전이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에 이전한 기금운용본부의 이 규모를 먼저 잠깐 함께 보시고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실까요? 운영하는 기금의 규모는 524조 원으로 세계 3위로 큰 규모입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한 400조 원 정도 되니까요. 얼마나 많은 액수인지를 좀 짐작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기금이 2043년에는 2,500조로 증가를 하고 그 기금을 운용하는 인력도 2,000명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기금운용본부와 거래하고 있는 금융기관 수가 현재 한 340곳 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큰 자금을 다루는 기관이 오다 보니까 금융산업을 키우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럽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 2월에 기금운용본부 이전하고 한 넉 달 정도 지났습니다. 글쎄요, 좀 성급한 얘기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유이스 국장님, 그 뒤에 좀 뭔가 움직이라든지 변화 또는 접촉 이런 게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는 이제 이전한 지가 얼마 안 되고 안착 단계라고 보여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주변에서는 그 이전과 함께 같이 거래하는 운영사라든가 해외 방문객들이 지금 좀씩 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금융타운 조성과 함께 이제 더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전라북도와 자주 접촉도 갖고 뭐 협업을 하고 이쪽을 금융도시로 키우기 위한 머리를 맞대는 그런 구상이 좀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것들과 좀 그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대해서 좀 제가 여쭈었던 겁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맨 처음에 이제 기금운용본부가 온다고 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서 특화해서 발전시킬 것이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안착시킬 것이냐 이 두 가지 방향에서 고민을 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상생협의회도 같이 진행을 시키면서 들어오는 인력들이 편안한 안착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 그 금융타운 조성과 관련해서 저희가 그 방향을 잡기 위한 연구를 계속했는데 그때에서도 기금운용본부 측에서도 전문가가 참여해서 계속적으로 같이 논의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예, 지난 정권 말기에 좀 국민연금공단이 우여곡절을 겪어서 조금 어수선한 분위기가 좀 있죠, 아직은. 그래서 조금 성숙되게 좀 이야기를 하기는 조금 여건이 좀 부족한 측면도 좀 있어 보입니다. 아직은 그런 게 있습니까?
아무래도 그쪽에서는 지금 현재도 뭐 재판이 진행 중인 부분이고 예. 이래서 굉장히 좀 조심스러워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조직이 이제 좀 더 정비가 되고 예. 또 이제 앞으로 논의가 되겠지만 저희가 공약으로도 제3의 금융 중심지로서의 전라북도의 발전에 대해서 얘기를 같이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인 논의를 아직은 좀 시기상조다. 하지만 바로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기금운용본부 이전 계기로 해서 전라북도를 그냥 금융도시로 만들겠다 이거거든요. 근데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또는 도민들께서 금융도시가 뭐지 하고 약간 물음표를 다시거나 체감하게 이게 뭔가 하고 좀 궁금해하실 분이 있을 것 같아서 누가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금융도시라는 게 도대체 뭐냐? 어떻게 정의준 교수님 혹시 좀 가능할까요? 저는 이제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이제 기금운용본부가 현 상태가 어떠냐를 갖다가 예. 이제 유 국장님 말씀하신 거에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4개월밖에 안 지났으니까 평가하는 거는 어려운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그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이제 기금운용본부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그 전해에 비해서 상당히 높아가지고 예. 거의 한 4.6% 정도 됐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사이에 뭐 이탈도 있고 그래가지고 대행 체제로 흘러갔었던 것이 최근에 5월달에 인사로 이제 실자급 예, 인력들이 예. 다 충원이 되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최근에 와가지고 다시 최근에 발표를 보면은 그 3개월 그러니까 5월달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기금운용 수익률이 얼마가 됐냐면 약 4.8%에 달했거든요. 예. 작년에 1년 동안 한 걸 갖다가 약 5개월 만에 거의 다 이뤄냈어요. 예. 그래서 그걸 보면은 어쨌든 간에 그 실장급 인력이 충원이 되고 또 최근에 와서도 이렇게 다시 추가 인력이 충원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많이 안정이 됐다. 예. 그렇게 일단은 봐지고 예. 이런 추세가 이제 계속 돼야지 예.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협력도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금융도시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결국은 금융 허브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고 금융 중심지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예. 이제 금융 서비스가 일어나는 직접화된 그 시간적 공간을 얘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이제 금융 산업이 존재하고 그 산업을 갖다 유지할 수 있는 전문 인력들이 존재하고 뭐 그래야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제 기금운용본부와 관련돼서 볼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은 기금운용본부의 어떤 그 역할이 은행과 같은 예금과 대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자본시장을 통해서 다 이루어집니다. 예. 그래서 그 자본시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직접화될 대상 금융기관들이 이제 소위 간접금융을 하는 은행보다는 증권사나 자산운용사나 뭐 평가사라든가 그리고 이제 관련돼 가지고 자본시장 인프라 기관들이 직접화된 그런 상태가 이제 금융 중심지라고 일단 우리 입장에서 전라북도 입장에서 볼 때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좀 부연 설명 드릴까요? 예, 예. 제가 뭐 펀드 매니저 경험도 있고 5년 전에 또 문재인 대통령님한테 기금운용본부를 전북으로 가져와야 된다. 뭐 직원 한 사람으로서 예. 금융도시가 뭔지 좀 쉽게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그냥 쉽게 뉴욕, 런던, 홍콩, 싱가포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 그리고 이제 기금운용 중심, 연기금, 뭐 농생명 중심지는 또 과연 뭔가? 예. 이제 금융도시는 아까 제가 말한 걸 예. 생각하면 되고요. 그 네덜란드 헤이럴시가 예. 탄광도시고 인구 10만 명뿐이 안 됐어요. 근데 거기에 국민연금과 비슷한 규모의 그 연기금을 옮겼고 또 기금운용본부도 옮기고 안정적으로 도시가 발전하면서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긴다. 그러니까 이제 결론 내면 경제는 산업과 금융의 두 축입니다. 근데 예. 대한민국은 산업만 계속 들여다보는데 이 금융이 더 어떻게 보면 그 상위 개념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월스트리트가 있어가지고 뉴욕을 이렇게 탈바꿈 하듯이 여기 전라북도의 미래의 먹거리고 경제 발전 또 좋은 일자리의 원동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제가 조금 단순화시켜서 말씀드리면 기금운용본부가 내려왔으니까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금융기관들, 예를 들면 은행이라든지 증권사라든지 투자 운용회사, 자문회사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집적화돼 있고, 그러니까 많이 몰려 있고 그 기관들끼리의 금융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서 거기에서 많은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도시.
이렇게 간단히 상상으로 간단하게 단순화시키면 그것도 뭐 너무 비약입니까? 그 정도 상상하면 되겠습니까? 거기에다가 만약에 그 포함을 한다 그러면 지원 서비스, 예, 지원 서비스, R&D 기능까지 포함을 하면은 예. 그게 그 진정한 의미의 그 금융 교육도 도시라고. 포함시켜야죠. 교육까지. 네, 인력 양성 부분까지 포함이 예, 되면은 예, 예. 진정한 의미의 예. 금융 중심지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금융하려면 뭐 전라북도 전주 가서 둥지를 터서 사업하면 그게 유리하다. 그런 고장을 만드는 것이 금융 중심지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전라북도는 연기금 그리고 농생명 산업에 특화된 그런 금융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이 지금 방향으로 잡혀 있지요. 이것도 상당히 좀 이해하기 어려우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설명 쉽게 좀 가능하겠습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이 이제 공약을 그렇게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기금운용본부, 연기금은 그 모든 산업에 다 투자를 하고 하는데 예. 예를 들면 국내만 국민연금 기금을 보면 국내 채권이 55%, 예. 해외 증권 15%, 국내 증권 10%, 예. 대체 투자 15%예요. 이게 굉장히 좀 잘못되어 있는데요. 아무튼 이제 4가지 정도를 하는데 그 어느 특정에 뭐 제한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연기금과 농생명 중심으로 금융 중심지를 하겠다고 한 이유는 예. 전국이 핵심 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특화해놨잖아요. 전주에 있는 핵심 도시가 농업 관련 그 공공기관에 다 이전을 했고, 예, 예. 그다음에 기금운용본부가 왔기 때문에 이 2가지를 특화하고 핵심 전략의 금융중심지로 지정하겠다 해서 이제 이렇게 한 거고요.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출발하지만 결국은 그 싱가포르나 홍콩 같이 그렇게 그 또 국제공항이나 또 기타 등 인프라가 갖춰지면 여기는 그 대한민국의 최고의 금융 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예, 말씀하시죠. 예. 이렇게 부연을 예. 좀 드리면은 이제 연기금 특화라고 했을 때는 일단은 국민연금이 왔기 때문에 예. 그렇지만 저희 국내 연기금 중에서 수익률로 봤을 때 국민연금이 제일 높습니다. 예. 다른 사학연금이나 군인연금에 비해서요. 그 얘기는 앞으로 연기금들도 다 대체 투자로 갈 텐데 더욱더 전문성이 필요하고 그 맞청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국민연금이 될 것이다. 그래서 국민연금의 그런 노하우를 좀 더 집적화시키고 또 다른 연기금에 파급시킬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이 전주에다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예. 분명히 이것이 우리 도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이게 금융도시로서 역할을 할 것이다 하는 예.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농업이 어떤 간접금융이라든가 아니면 정책적인 지원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만 앞으로 농업은 대규모화하고 첨단화됩니다. 그럼 자금이 필요할 것이고 자금을 넣어서 그렇게 첨단화시킬 때만이 농업도 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을 저희가 농생명 파트에서 제시해 주면서 금융도시를 육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2가지 방향을 잡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그림이 좀 그려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일단 상상할 수 있는 건 이쪽 전라북도 전주를 중심으로 하는 전라북도에 많은 금융기관들이 내려와서 많은 또 금융 거래가 이루어지는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는 그런 장면을 좀 연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갖고 나가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들이 중요할 것 같은데 그것을 좀 짚어보면서 이 얘기를 전개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예. 근데 그 부분을 얘기하려고 하면요. 예. 아까 이상직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금융 도시라는 것의 본질 내지는 어떤 특성을 갖다가 먼저 정의를 하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뉴욕과 혹은 그 동경, 그다음에 싱가포르, 홍콩은 사실은 금융중심 도시라고는 하지만 예. 좀 성격이 좀 달랐습니다. 어떻게 다르냐면은 뉴욕이나 동경 같은 경우는 돈이 있는 데기 때문에 모여드는 것이고 예. 그래 집적화되는 데고 예.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데는 돈은 없지만 돈을 끌어모으는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이는 데입니다. 그러면 이제 전라북도에 기금운용본부가 왔을 때 하는 그 기반을 통해 가지고 만드는 금융도시가 어떤 패턴에 속하느냐 하는 것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뭐 기금운용본부가 크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뭐 우리나라의 그 삼성생명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공무원 연금 이런 걸 합치면은요. 사실은 기금운용본부가 크다고는 하지만 이제 여러 몇 개 합치면 그렇게 또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기금운용본부만 가지고 뭘 할 수 있는 거는
아닌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한국 내에서는 가장 많은 자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금융을 갖다가 그러니까 돈을 끌어모으는 기능보다는 가지고 있는 돈을 갖다 기반으로 해서 커나가는 금융도시가 돼야 되거든요. 이제 그 부분은 부산하고 구분이 됩니다. 부산은 금융도시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돈이 있는 건 아니에요. 예. 기능적인 어떤 방향에 접근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기금용본부는 있는 돈을 가지고 접근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있는 돈을 가지고 여기 도시 금융도시로 커가는데, 그러면 이제 이 있는 돈을 가지고 어떻게 사실은 전라북도에 이 돈을 갖다가 이렇게 유입시키느냐 하는 것이 지금 사실은 이제 그 아무래도 금융 발전을 위해서 금융 산업 발전,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시는 농생명 이런 부분까지 그 고려해야 될 어떤 흐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다른 분께서도 좀 말씀해 주시죠. 우리가 금융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준비 과정을 해야 되느냐. 그게 이제 좀 얘기의 초점일 것 같은데요. 좀 전에 정 교수님 말씀하신 거 외에 또 다른 것도 좀 짚어주시죠. 예. 그 지금 예. 그 도나 이제 산학 연구하신 분이 이제 그 순서를 정해야 돼요. 예. 그래야 도민 여러분들 안 헷갈리고 하는데, 여기 모든 출발점은 금융 중심지를 지정을 받아야 돼요. 이건 국가가 예.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 뭐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 예. 이게 금융 중심지는 전국에 2개가 있어요. 예. 서울 국제 금융 중심지, 여의도 비롯한. 그 부산은 우리 정 교수님 말했듯이 해양 선박 거래하는 그런 금융 중심지. 거기는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정부 기관이 다 이전을 하는 겁니다. 부산 거래소니 뭐 예. 그 예탁원 이런 거, 예. 전산이 이런 거요. 그러니까 여기는 연기금 농생명 금융중심지 지정되면 거기에 지정을 먼저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아내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그런 기관들, 그리고 금융센터를 하고 어떤 교육 프로그램 예산을 뭘 달라, 그때는 이제 도에서 하고 또 연구개발연구원이나 뭐 교수님들이 이렇게 하셔야죠.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 금융중심지를 정부로부터 지정받아내는 게 가장 급선무다. 예. 예. 대선 공약 중에 지금 하나로 들어가 예, 있었습니다. 그거 그렇죠?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죠. 예, 예. 그 대선 공약에 지금 금융 중심지로 지정하는 거 들어가 있고 또 금융 타운을 조성하는 것도 들어가 있고. 금융타운은 금융중심지가 지정되면 예. 그 다음에 이제 도와 서울에 있는 국회 의원들과 원에 있는 의원들이 국회에서 이제 예산 작업을 하면 되는 거고요. 예. 그 다음 문제죠.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대선 공약 중에 들어가 있으니까 나중에 대선 공약 조금 더 짚어보면서 그 부분 따질 때 있으면 좋겠고요. 그 아까 조금 전에 집적화라는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많은 금융기관들이 이쪽에 좀 모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유 국장님. 예, 그래서 아까 또 금융중심지 지정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금융중심지를 지정을 하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뭐 국제금융도시로의 뭐 성장 가능성이라든가 아니면 금융기관이라든가 관련 기업들이 얼마나 집적화될 수 있고 장래 집적화될 수 있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예. 다 이렇게 좀 검증이 돼야지 금융중심지 지정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지정받고 나서 집적화 이것이 아니라 집적화를 시키면서 지정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사실 기금운용본부하고 긴밀한 협력하에 운영사들이 좀씩 집적화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앞에서도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금운용본부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예. 이제 현 정부에서는 혁신도시 시즌2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보완을 해서 금융중심지로 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기관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금 이번 기회에 반영을 해서 유치를 예. 해와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금융중심지 지정받으면서 또 그런 그 금융기관들이 오려면 맨 처음에 와서 좀 깃들 센터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운영을 하려면 전문 인력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인력 양성이라든가 그런 인프라로서의 금융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예. 이강진 전북 연구원에서 이제 역할을 좀 많이 박사님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기금운용본부가 세계 3대 기금운용본부고 40년 되면 2,000조가 넘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는 돈을 받으러 오는데, 예? 그리고 돈을 여기는 집행해주는, 나눠주는 데예요. 그리고 아까 삼성그룹이 뭐 제일모직, 삼성물산 합병 관련해서 지금 일대 주주가 다 돼 있어요. 기금운용본부. 그렇기 때문에 주총이나 의결권 할 때
여기는 550조가 2,000조 할 때까지 그런 걸 하기 위해 돈을 받아가고 의결권을 행사해달 부탁을 하기 때문에 여기는 모이게 돼 있어요. 진짜 좀 빨리 하냐 늦게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이 금융중심지 지정할 수 있는 여건은 그냥 기금운용부 하나로 돼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JB 지주까지 있잖아요. 예. 전북의 본사.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건 그 좀 빠르게 예산 작업을 해서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지 금융중심지 지정 여건은 되어 있고 그 대통령님도 공약을 했기 때문에 그 이제 받아내면 되는 것이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 아까 이제 컨텐츠 채우는 부분은 어떻게 시너지가 나가고 교육이 또 제일 중요하거든요. 교육을 또 신경을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이 중요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연구해가지고 도화 그 전발력 이런 데서 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 유익수 국장께서 말씀해 주신 금융중심지는 정부에서 어느 지역을 잡아서 지정하는 거잖아요. 너희들은 금융중심지입니다 하고. 근데 그렇게 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요건을 좀 말씀을 해 주신 거고요. 네. 그 이상직 전 의원께서 금방 말씀하셨던 그 기금운용본부가 워낙 큰 기관이기 때문에 기금운용본부가 여기에 오므로 해서 자연스럽게 다른 기관도 오게 돼 있다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예. 조금 전에 그 나갔던 발언은 그렇게 기금운용부가 오기만 하는 것으로만 가능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나왔지 않습니까? 아니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예. 기금운용본부를 완전 이전했잖아요. 예. 전신 새누리당이 예. 꼼수로 독립공사회가 서울에 놓으려고 예. 했는데도 이제 그 물리치고 이제 완전 이전을 했고 예. 개척을 했잖아요. 예. 그리고 JB 금융지주도 있고 등등 이 덩어리가 있기 때문에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전북을 제3의 금융중심지로 지정하겠다. 예. 그 대신 연기금과 농생명에 좀 특화하겠다. 예.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정을 하겠다 한 거죠. 예. 그냥 뭐 백지 상태에서 지정하겠다 해서 채우라는 게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금융도시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서 금융중심지 지정이 그리고 필요하다는 이제 그 말씀이시죠? 뒤에 예. 문제는 이제 채워나가는 거죠. 예, 이제 알겠습니다. 정 교수님. 예. 그 부분은 조금 이제 서로 구분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금융중심지법을 보면은 사실 이제 지정을 갖다가 결국 그 하게 되지만 예. 중앙정부에서 하게 되지만 금융위를 통해서 하게 되지만 이제 그거 지금 유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고 결국 그 조건들은 전라북도에서 이렇게 충족시켜야 될 조건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치권에서 그걸 갖다가 도와준다는 차원에서는 분명히 이제 그 정치권의 역할이 분명히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예. 이제 두 번째로는 그 더욱 중요한 것은 이제 기금운용본부가 오기 때문에 직접화될 금융기관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올 것이냐라고 예. 물어보면 그거는 또 이 별개의 얘기라는 예. 얘기죠. 예. 이제 그거는 왜 그러냐면 아까도 이제 광주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광주가 아니라 그 나주인가요? 예. 거기는 뭐냐면은 한전에 말하자면 주위에 많은 그 기업체들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업체들이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한전에서 펀드를 만들어 가지고 예. 그 금융 지원도 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수유계약 형태가 될 수도 있지만 일정 부분에 대해서 물량을 갖다가 배정을 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자생적으로 그 기업체들이 그 지역에 있을 수 있는 여건이 예. 마련됐기 때문에 그게 직접화가 될 수 있었다는 얘기인 예.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사실은 그렇게 되면 그 기금운용본부가 왔으니 자연히 그냥 올 것이냐라고 예. 보면 그건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예. 왜냐하면은 이 그 여의도를 포함한 그 자본시장 기관들은 철저하게 자본주의적이기 때문에 예. 가성비와 수익이 비용보다는 커야 온다라는 얘기죠. 예. 그런데 만약에 여기다가 어떤 직접화시킬 대상, 뭐 조직을 갖다 키워놨는데 비용보다 수익이 안 나오더라. 예. 라고 하면 와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역할을 갖다가 한전이 했던 역할을 이제 기금운용본부가 해야 되는 측면이 있어요. 예. 방법은 다르지만 예. 이제 한전 같은 경우는 이제 금융 지원을 했다든가 이제 이걸 했다 그러면은 제가 생각할 때 여기 그 기금운용본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뭐냐면은 그 기금운용본부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금융 서비스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예. 근데 그 서비스를 갖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권사나 자산운용사 뭐 여러 가지 뭐 스탁회사들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스탁회사들이 근거리에서 상시적으로 이렇게 기금운용본부를 지원을 해야만이 기금운용본부가 원활하게 한전도 자회사 옆에 있어야지 원활하게 되는 것처럼 예. 그래서 옆에 있게 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금융기관들한테 차등화된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더 높은 알겠습니다. 보상을 한다든가 아니면 거래를 갖다 더 많이 한다든가 예. 위탁
늘린다든가 예. 그런 식으로 차별화시켜서 방법은 다르지만, 그러니까 한전과 방법은 다르지만은 예. 결국 궁극적으로 한전도 본인들의 어떤 그 한전 자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예. 또 기금운용본부도 역시 예. 그 기금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예. 주에 있어야 되고 보상은 뭐 방법은 다르지만 있어야 된다라는 게 알겠습니다. 기금운용의 예. 생각입니다. 기금운용본부가 전라북도 전주로 이전했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금융도시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셨고요. 그래서 한전의 사례를 좀 들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마침 그와 관련된 사례를 좀 준비해 놓은 게 있어서 좀 잠깐 보실 텐데요. 혁신도시를 통한 지역의 혁신 사례로 이 전남 나주의 사례가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네, 전남 나주로 이전한 한국전력공사 에너지밸리 조성을 지금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0개 기업과 이 전라남도에 투자하겠다는 내용의 이 투자 협약을 체결을 한 상태고요. 그 중에서 20개 기업이 실제로 이전을 했습니다. 이 앞에 지금 200개 기업과 투자 협약을 했는데 이게 작은 회사들이 아니고 이 중에는 굴지의 회사들,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 같은 또 우리나라에서 굴지의 대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한전이 과연 어떤 생각을, 어떤 구상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벌이고 있고 또 이런 사업에 대해서 광주, 전남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계자들의 인터뷰를 잠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세계에서도 이렇게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에너지 산업의 클러스터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좀 협업을 통해서 경쟁력을 키우고 세계 시장에 같이 한전하고 같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에너지 신산업에 우리 한국 기업들이 퍼스트 무버가 될 수 있도록 키워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광주의 산업은 자동차, 광산업, 금융 이런 산업에 치우쳐졌는데 전남 마찬가지고 또 조선, 철강, 화학 이런 장치 산업이었는데 한전이 오면서 에너지라는 산업이 꼽힐 수 있겠구나 우리 지역에, 그래서 지역 자체에서 관심을 갖게 되고. 지금 저 내용을 보면요, 전남 나주의 경우에 한전이 상당히 주도적으로 에너지밸리라는 것을 추진해서 좀 끌고 나가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전라북도도 이 금융도시를 육성하기 위해서 이 주체가 되는 국민연금공단 또는 기금운용본부가 뭔가 좀 주도성 있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도 이제 각 기관을 혁신 기관에 이전을 했을 때에는 예. 우리나라가 너무 수도권 중심적이기 때문에 각 지역에 가서 발전의 축이 돼주라는 요구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전을 해왔으면 이 지역의 발전에 있어서 그 기관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특히 국민연금공단이나 기금운용본부는 여기 이전을 하면서 저희가 또 대가로 지불한 부분들이 명백히 있기 때문에 또 할 수 있는 역량이 있기 때문에 예.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는 저희 제3의 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해서 좀 기금운용본부나 국민연금공단에서 좀 구체적인 고민을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런데 이게 그냥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 기관의 장이 좀 잘 해주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로는 좀 부족할 것 같고요. 이걸 좀 제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예를 들면 그렇게 지역과 상생하는 기관에 대해서 좀 점수를 좀 높게 평가해서 준다든지 혹시 이런 방법으로 제도화시킬 수는 없겠습니까? 그걸 공약에 지금 다 담았고요. 예. 실제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건 대통령님이 공약한 걸 제일 빨리 할 수 있습니다. 예. 예산하기. 그러니까 국가가 할 일, 그리고 도에서 할 일을 구분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예. 그러니까 막 다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우선순위에 어긋난다 그 이야기고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예. 국가가 할 일을 도에서 한다 이 말이 안 되는 예, 거죠. 예. 그러니까 그리고 국민연금공단은 국가기관이지 예. 도의 기관이 아니에요. 예. 그걸 한다고 해도 시너지도 안 납니다. 그러니까 각자 일실 열심히 해가지고 부족한 걸 빨리 해달라 이렇게 가야 되고요. 근데 실제로 지금 한전이 좋은 사례인데요. 혁신도시 시즌2가 공공기관이 다 이전했잖아요. 전주도 같은 경우 12개 중에 11개 이전했고 이제 올해 다 마무리가 되는데 그 공공기관과 시너지가 나는 민간 기업을 예. 유치를 하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예. 그리고 산학연을 하겠다. 예. 그러면 그 일을 하는 데가 균형발전비서관이에요. 정책실장 밑에. 예. 그 균형발전비서관이 또
새만금 전담부서를 청와대를 주겠다 했잖아요. 예. 그 일까지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다행히 전라북도 출신이 지금 내적이 돼 있고 예. 이런 일들을 국민연금 아까 말한 대로 이사장, 기금운용본부장이 중요하잖아요. 예. 지금 공석으로 있고 바뀌어야 되는데 이런 분들이 오면 아까 정 교수님 말한 대로 그 어느 금융기관과 200개가 아니라 금융기관은 한 1000개하고 할 수 있어요. 예. 그걸 협약을 맺어야 되고 하려면 결국 사람이 아닌데 코드가 맞는 사람을 인선부터 예. 그 작업을 해야 되는데 예. 그런 것들을 균형발전 비서관과 인사수석하고 있다는 걸 예. 말씀을 드리고요. 또 기금운용본부가 대체 투자를 많이 늘려야 돼요. 그 우리 기금운용부 15%뿐이 안 돼요. 예. 해외에 비슷한 캘퍼스나 네덜란드는 한 30에서 50%예요. 그것 때문에 수익률이 최근 5년 보면 거의 그 펀드들은 10%가 평균 넘어요. 5년 예. 평균. 우리는 지금 5% 미만이에요. 국내 채권 비중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까 유 국장님은 뭐 수익이 높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수익률이 너무너무 낮아가지고 지금 예. 그 어떻게 할까 몰라서 이제 국정기획자문위원장한테 김재표 위원장 보고를 드렸는데 예. 그 이유가 결정적으로 대체 투자가 알겠습니다. 낮은 거예요. 예. 그러면 전북에는 대체 투자할 때가 농생명부, 농업 관련부터 너무 많습니다. 예. 뭐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수 있는 국민연금 이사장, 기금운용본부장을 어떻게 인선할 것인가 예. 이런 것들이 같이 다 맞물려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지금 하고 있다는 건 말씀드리면서요. 예. 아까 뭐 도에서 말씀하는 것 좀 그런 걸 주면 건의해가지고 최대한 빨리 끌어내야죠. 예, 알겠습니다. 새 정부에서 뭐 그 청와대에 뭐 균형발전 비서관도 사실 뭐 신설을 하고 하면서 예전과는 다른 그런 양태를 보일 것이라는 말씀을 예, 예. 해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예, 조금 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수익률이 높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예. 사실 다른 해외 펀드 같은 경우 뭐 11%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5% 이것은 우리 다른 연기금, 사학연금이나 국민연금이나 뭐 이런 거에 비해서 비해서, 상대적으로, 국민연금이 높다라는 예. 그 말씀이고 또 그 수익률이 갑자기 전북 이전을 통해 가지고 이것이 낮아진다라는 우려들이 있어서 낮아진 게 아닙니다. 예, 예. 사실 이것은 애년 수준의 수익률입니다.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그래서 예, 예. 앞으로도 사실은 지금 다른 연금에 비해서 국민연금이 높기 때문에 다른 연금을 좀 끄는 역할을 해야 되고 그 끄는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전주의 금융타운이 중심된 지역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예, 그 부분은 아주 명확하게 예. 말씀드릴게요. 뭐냐면은 이게 연금을 갖다가 평가하는 그 기재부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기재부 기원회 선거일 것 같으면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예전에는 이제 평가를 받을 때 국내 기금들하고 동시에 평가를 받았었어요. 이제 그랬을 때는 이제 좀 높았었고, 근데 이제 작년부터는 이제 그 세계 해외 유수 연금들하고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떠냐면은 평균적으로 5년 동안 최근에 좀 낮았었는데. 예. 작년에는 그러니까 5개 평균 그 기간 꼴찌였었어요. 근데 예. 작년에는 3위로 뛰어 올랐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한번 어떻게 생각하면 그래요. 작년에 제일 말도 많고 했던 시절인데 거꾸로 5위에서 3위로 뛰어 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 들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5개월 만에 작년에 잃었던 수익률 같은 한꺼번에 지금 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자 그러면은 어떤 수익률에 관련된 얘기는 뭐 조직의 안정성하고도 관련될 수도 있고 예. 또 시대가 영웅을 만들어낸다고 예. 그 연금 기금 운용 펀드 매니저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예. 그 사실은 시장이 만들어내는데 예. 사실은 이번에 5% 가까운 높은 수익률은 그 대체 투자보다는 주식 때문에 그랬던 예. 거예요. 그래서 예.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뭐 성과는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이거 이 의원님 잠깐만요. 제가 좀 그 조금 전에 그 전남 나주의 경우에 지역 상생을 어떻게 하고 있나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한 발 나간 얘기도 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한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중소기업들을 민간 기업들을 동반 이전시키고 있나, 무엇으로 촉진하고 있나 그런 사례가 될 텐데요. 민간 기업들이 그냥 전남 나주로 이전하는 것은 아니고 뭔가 이득이 되는 게 있으니까 그 지역으로 내려갈 것이다라고 짐작은 되는데 화면 한번 잠깐 보실까요? 예, 한전이 자체적으로 지금 2천억 원 정도의 펀드를 조성을 해가지고요. 이전한 기업들의 대출 이자를 지원해 준다든지 이전할 때 비용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전한 업체가 한전이 공사를 발주할 때 이 가점을 주어서
공사를 딸 때 상당히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다. 또 이전 한 업체가 만드는 제품이나 설비를 10% 이제 우선 구매해주고 있다. 이렇게 하니까 기업들이 아무래도 좀 전남 나주로 내려가는 방안을 상당히 고려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내용이 되는 건데요. 더불어서 나주 혁신도시로 이전한 그 기업 관계자들의 얘기도 함께 좀 들어보겠습니다. 동종업계끼리 뭉쳐야만이 거기서 그 새로운 뭐 시너지를 얻을 수 있지 않나. 거기에 중심에 한전 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모여서 같이 하는 것이 서로들 사는 길이다 이렇게 아마 생각하지 않았나. 저희들도 이제 그런 생각으로 왔고요. 지역 기업에 대한 그 물량을 우선 구매해준다든가 이런 부분은 도움이 좀 많이 됐습니까? 그거는 절대적이죠. 그게 없다 그러면은 감히 여기다가 뭐 100억씩 200억씩 투자를 못 하겠죠. 왜냐 그러면 그 물량 없이는 대책 없잖아요. 그게 없었으면 저기 안착하는데 어려움이 많았겠네요. 안 들어오죠. 예. 뭘 믿고 여기 들어오겠어요. 여기 팔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조금 전에 그 정의준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부분과도 좀 사실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요. 어찌됐건 한전 본사가 상당히 이끌어주고 있다. 물량 같은 걸 상당히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걸 믿고 내려왔다. 이게 상당히 핵심인 것 같은데 여기에서도 기금운용본부가 이쪽에 내려오는 기업에 대해서 뭔가 인센티브라든가 우선권을 준다든가 이런 조치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전에 해주셨단 말이죠. 그런 여러 가지 기금운용본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고요. 이런 방안으로 좀 논의될 수 있는 뭐가 있겠습니까? 예, 이강진 보통 펀드 운영회사를 선정을 할 때, 위탁 운영회사를 선정할 때 지역업체에다가 가점을 주는 방식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 가장 큰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소재하는 뭐 투자회사라든지 뭐 신탁회사라든지 그런 회사들에게 평가를 할 때 가점을 주면은 그러면 이제 기업들에게 이전할 수 있는 충분한 인센티브가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방안은 지금 어디에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기금운용본부에다 이제 제안을 해놓은 상태고요. 그거는 이제 그쪽에서 받아들이는 거는 그쪽의 의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아직 그게 받아들여진다 안 받아들인다 지금 얘기하기는 좀 곤란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 대목은 좀 정치권에서 해야 될 몫인 것 같기도 한데요. 예, 굉장히 중요한 벤치마크할 사례인데요. 그걸 이제 해야 되는데 이제 이 양면성이 있죠. 그 국민연금 기금은 국민의 돈이기 때문에 안정성과 수익성을 훼손하면 안 되고요. 두 번째, 그 기금운용본부장 인의 작대로 뭘 해서 우대를 한다 이건 아닌가. 그 수익률로 1년에 평가를 받으니까 저는 그건 그거대로 또 나름대로 방안이 있는 걸 찾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계속 말하는 건 지금 논의하는 것 중에 열심히나 하시는 거 아는데 제가 이제 이거 오해를 말고 국정기획자문위원장 김진표 위원장한테 보고를 드린 건이니까 참고하라는 말씀이에요. 그 수익률이 형편없습니다. 지금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최근 5년이에요. 최근 5년, 1년이 아니고 그러면 비슷한 게 캘리포니아연금, 네덜란드 연금, 싱가포르 뭐 이렇게 테마스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펀드들이 5년간 10% 이상이 됐는데 이걸 5% 미만이면 1년에 25조, 35조씩 재정이 나중에 메꿔야 될 돈이에요. 그거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5년이면 100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분석해보니까 제가 펀드 매니저를 하고 애널리스트를 했기 때문에 딱 알죠. 봤더니 이유가 딱 하나예요. 대체 투자가 30에서 50인데 그들은 국내 채권은 우리는 55고 대체 투자가 15%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막 큰 문제가 아니고 포트폴리오를 조정을 해야 하면 되는데 그럼 대체 투자는 뭔가? 전북 새만금이 제일 열악하잖아요. 땅 메꾸고 공항 만들고 신항만 만들고 도로 만드는 게 대체 투자예요. 그리고 종자, 농생명 관련 있잖아요. 종자도 투자하는 게 대체 투자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전북에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일단 기금운용부로 왔으면 제2의 고향을 만들고 식구로 만든 다음에 지역의 좀 균형 발전에 똑같은 땅이고 똑같은 돈이니까 투자하는 그런 그 펀드는 좀 우대를 하겠다. 돈을 1조를 줄까 2조를 주겠다. 이런 식의 좀 어프로치를 하면 자연스럽게 그 전라북도가 좀 더 혜택을 받지 않나 낙후됐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포트폴리오 조정을 좀 해야 된다. 이런 등등을 좀 보고를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또 좋은 안을 주면 계속
30일, 60일 내에 끝나잖아요. 예. 그 국정 기획에 담아야 돼. 100대 아젠다에. 예. 이제 그걸 좋은 아이들 주시면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예. 기금운용본부가 지금 가지고 있는 막대한 그 기금 중에서 일부가 상당 부분이 좀 전라북도에 투자될 대체 수 투자로, 있도록 하시는 방안을 예. 좀 연구를 해야 어차피 된다. 대체 투자 비중은 늘려야 되니까요. 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은 이제 기금운용본부의 자금이 이제 전라북도의 실물 경제로 흘러오는 방법은 세 가지 루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전통적 투자라 그래가지고 기존에 이제 기업들의 이제 주식이나 채권 같은 그런 유가증권 매입을 통해 가지고 자금을 갖다 지원하는 방식이고요. 저는 이제 그런 방식이 지금 농생명 산업을 갖다 영위하는 기업들에게 그 투자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뭐 수익성이 어느 정도 기대가 돼야 되겠죠. 예.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대체 투자예요. 근데 이제 대체 투자를 얘기할 때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될 부분이 뭐냐면 기금운용본부는 운영을 할 때 말이죠. 이제 소위 말 대체 투자를 얘기할 때는 이제 브라운필드하고 그린필드 얘기를 해요. 이제 그린필드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초기 그 실물 투자를 얘기하는 거고, 예. 이제 브라운필드라고 하는 건 어느 정도 이제 정착이 돼가지고 이 부분이 이제 수익성이 나는 단계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저도 뭐 새만금 사업을 갖다가 쭉 봐왔기 때문에 보면 이제 지금 그 메리트 제대로 안 되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지금 실물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게 그린필드 상태인 거지 브라운필드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근데 국민연금 보고 거기다가 지금 투자라고 한다는 건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예. 기금운용본부는 어느 정도 수익이 예상돼야지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린필드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이제 그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옛날에는 이제 민간 자본을 유치를 해서 투자를 하겠다 그랬다가 지금 공적 매립으로 바뀌었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불확실성이 아무래도 줄어들기 때문에 투자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긴 하지만 뭐 앞으로 그래도 상당히 시간이 걸릴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나머지 하나가 이제 사회 그 책임 투자입니다. 사회 책임 투자는 보면은 여러 가지 뭐 환경이라든가 뭐 보건복지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가버넌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있는데 지역 투자도 포함이 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사실은 직접적으로 기금운용본부가 지역사회에 대한 투자를 갖다 고려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뭐 그 단기적으로 일단 할 수 있는 건 사회 책임 투자 부분에 대한 어떤 고려를 갖다가 공감대를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그 대체 투자 부분은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한 거 저도 알고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을 조금 이제 신중하게 하면서 이제 그 큰 그림을 그려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짚어야 될 시청자가 오해할 것 같은데 여기서 이 대체 투자란 리스크를 국민 기금이 다 택하는 대체 투자를 하는 그 세계적인 연기금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지금 그 이게 실무하고 이론이 다른데 그 해외 투자자들은 보면 이제 이런 거죠. 이제 맥쿼리가 대한민국 투자할 때 연기금 돈을 받아서 선거 보세가 지방도로. 지방 정부나 국가가 돈이 없으니까 대신 연기금 돈을 해가지고 아웃소싱 하는 거고요. 근데 그 보증을 지방 정부하고가 그 국가가 7% 15% 보증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그런 식으로 다 투자를 하는 거지. 그런 안정장치가 없으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새누리당 이제 지금 자유한국당이 반대를 하잖아요. 임대주택을 그냥 단순 투자하라는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정부가 자금이 재정이 그러니까 투자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한 7% 정도 수익을 맞춰주면 보증을 해주면 지금 국내 채권이 2.5%뿐이 안 되는데 이걸 투자하고 자산을 담보로 갖고 있으니까는 그리고 이걸 청년들 저출산에 청년 실업 경제 활성화 쓰겠다는 거죠. 막 자원에 가지고 퍼내겠다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대체 투자란 그런 정부나 지방정부 보증이 없으면 투자를 하면 안 되죠, 당연히. 국민의 재산인데.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논의 이렇게 하시는데 이제 저희가 좀 주장하고 싶은 건 그런 겁니다. 이렇게 나주에서 이런 고민은 한전이 주도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운영사들한테 인센티브를 좀 주십시오 하는 것도 저희 쪽에서 연구해서 요청을 드린 거고 좀 우리 도내에서 건설 프로젝트 중에서 좀 수익성이 날 만한 사업에 특히 새만금에 좀 투자해 주십시오. 또 사회적인 그런 투자를 좀 해 주십시오. 이런 요구들을 저희가 하는데 앞으로는 좀 우리 국민연금공단이나 기금운용본부에서 좀 주체적으로 좀 찾아봐 주셨으면 하는 사실 한전과 같은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렇게 좀 될 수 있는 제도적인 좀 틀을 만드는 게 좋겠다라는 좀 제안을 한번 여쭤봤던 거고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데서 좀 앞으로 좀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좀
여쭤보죠. 조금 전에 그 금융도시를 만들기 위한 집적화 얘기가 나왔었는데 혹시 기금운용본부 말고 조금 더 그 유치를 해야 될 민간 그 기관은 아니고 좀 공공적 성격이 있는 그런 기관들이 아직 더 좀 남아 있습니까? 네,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이제 물론 저희가 뭐 7대 보험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예. 그 보험 그 관련된 기관들도 이제 뭐 이런 공공기관 이전 차원에서 이전을 한 기관들을 뭐 다시 재이전하자 이런 얘기는 못하지만 예. 저희가 이제 연기금 중심이기 때문에 운용 조직 정도는 저희가 이제 좀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 이쪽으로 좀 이전을 시킬 수 있다거나 예. 아니면 사실 여기서 이제 공식적으로 어디라고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좀 공공성을 띈 민간 조직 중에서도 또 좀 금융 업무를 대규모로 하는 데들은 예. 분명히 이쪽으로 이전을 해왔을 때 예. 저희 기금운용본부와 더불어서 앞으로 예. 저희가 금융도시로 성장하는데 큰 도움을 예. 줄 만한 기관들이 좀 여럿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우정사업본부 같은 게 될 수 있나요? 그게 조심스럽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언급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네. 물리적인 위치가 거긴 세종시에 있다는 거 다 아는 건데 이제 이게 이쪽이 이제 금융 직접화가 돼가지고 예. 연기금의 어떤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기서 이제 나가기 시작하고 예. 또 정보를 모으기 위해서 이쪽이 와야 된다라고 하면은 예. 비록 우정사업본부라고 하더라도 물리적은 떨어져 있어도 예. 하나 직접화 대상 그 당시에 우정사업본부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노동부 산재기금도 있고 뭐 고용보험도 있고 예. 여러 가지 그 연기금들이 있기 때문에 예. 이제 그런 것들이 비록 물리적으로는 좀 여기하고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예. 이 연기금 어떤 정보 타운이 되면은 이쪽과 복잡한 관계를 얼마나 맺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직접 연관 있는 것들은요, 뭐 직설적으로 말을 해야죠. 근데 공약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건 뭐 조심스럽게 말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농협중앙회가 농협경제지주가 16개가 있고 예. 금융기관이 있잖아요. 여기 예. 농도고 농생명 관련이 다 왔잖아요. 전북, 전남이니까 뭐 충청도 있지만 상징적으로 이제 그런 회사들 그리고 그런 그 공공기관 그리고 이제 농생명 관련 기업들 이렇게 많이 유치를 하고 그런 뭐 그림을 그려야죠. 예,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제일 욕심이 나는 기관입니다. 예, 이강진 박사님이 조금 말씀하실 기회가 적었는데, 예, 추가적으로 그 기금 관리형 그 준정부기관을 보니까요, 대체적으로 다 그냥 부산 중심으로 많이 이전을 했더라고요. 부산 중심이요? 네. 예, 예. 그래서 자산관리공사라든지 주택금융공사, 뭐 예. 기술보증기금 그런 예. 게 다 그냥 부산 쪽으로 많이 갔는데 예. 그래도 아직도 좀 몇 개 남아 있는 게 예금보험공사 같은 경우에는 좀 아직 남아 있는 것 같고 예. 한국무역보험공사 예. 이 정도는 좀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예. 거기에 아마 이제 그 혁신도시 시즌 2에서 아마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저희 쪽에서는 이제 이런 기관들이 전라북도에 이제 어떤 이유로 해서 와야 되는지에 대한 그 논리를 개발을 하고 이것들 이 기관들을 통해 가지고 전라북도가 이제 얻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라북도가 금융도시로 육성되기 위해서 좀 흡입력 있는 기관이 좀 더 왔으면 좋겠다. 그런 기관들을 좀 대상으로 좀 하는 시즌2 작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거의 다 많이 흐르긴 흘렀는데요. 시간을 조금 넉넉히 들기 위해서 지금부터 마무리 말씀을 들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주로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에 관해서 집중을 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못다 하신 말씀을 시간을 조금 더 넉넉히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1분 정도씩 마무리 말씀 드리면서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 교수님 먼저 될까요? 예. 제가 생각할 때 기금운용본부와 지금 그 전라북도와의 물론 잘 협업이 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사실은 이제 오기 전까지 그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됐다고 봐지지는 않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잘 돼가지고 전라북도의 발전을 위해서 또 기금운용본부의 발전을 위해서 서로 공통 분모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공감대를 통해서 발전 분야를 서로 찾아내고 노력을 같이 해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권에서 중심주의를 갖다가 그 지정해 달라고 할 때도 명분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터놓고 서로 공감대를 많이 가질 수 있는 대화를 갖다가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어찌 보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전라북도에서는 좀 안달이 났는데 그쪽에서는 사실 반응이 좀 싸늘한 것 같은 그런 느낌. 뭐 예전에 지금 앞으로는 낫지 않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강재 박사님. 예. 저는 저희가 금융 중심지로 거듭나면서 저희가 전라북도에서 좀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인력 양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기업들이 와가지고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 것도 예.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예. 지역의 인재를 양성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 그게 상당히 예. 저희가 금융 중심지로서 혜택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인력 양성을 위한 방안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희 연구원에서도 그 인력 양성 방안을 지금 과제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고민을 하는 것 중에 이제 다양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를 고민을 하는데요. 부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카이스트 분원을 유치를 하려다가 그거를 무산되고 일반 대학을 중심으로 공모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오픈을 하기 위해서 지금 금융위에서 이제 기본 계획을 심의 중에 있는데요. 그 관련해서 저는 중국의 CEIBS를 좀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의 CEIBS는 상해에 소재를 했는데요. 1994년에 설립을 하고 2002년에 중국 정부로부터 MBA 학위를 인가를 받았는데 지금 2017년 랭킹이 11위입니다. 그 다음이 알겠습니다. 저희 노스웨스턴하고 MIT 그게 이제 CEIBS보다 떨어지는데 결국은 그게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관주도형 학교이고 그리고 실무 중심형 학교로서 성공한 사례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더 고민을 해서 저희가 저희 전라북도에 맞는 전라북도가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의 인력 양성 시스템을 만들도록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유희숙 국장님. 금융산업은 기존의 제조업하고는 다른 그런 발전 양상을 보이고 또 호흡도 굉장히 길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저희가 이번에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대선 공약에 아주 크게 들어갔고 핵심적인 사업으로서의 금융타운 조성, 금융중심지 지정, 또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까지 포괄적으로 이번에 대선 공약에 반영이 되면서 저희가 이것을 할 수 있는 가장 절호의 기회를 만났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가까운 시일 내에 뭔가 효과를 바라기보다는 정말 바른 방향으로 금융산업이 육성되는 모습을 꾸준히 이끌어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중앙정부와 우리 정치권 또 우리 행정 또 우리 전문가분들이 좀 더 계속적으로 협력을 하면서 좋은 그림을 그려서 성공 모델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재. 금융중심지 지정을 문재인 대통령한테 직접 직언 건의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사명감이 큽니다. 잘 완성을 해야 되는데요. 이 전북 우리 도민들이 전북목을 찾아야 됩니다. 이 중요한 데이터가 있었어요. 대선 투표율. 전주가 83.3으로 1등입니다. 광주가 82고. 전국에서 투표율이 1등이고 득표율도 전주,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있는 지역구별로만 다 분석하면 전주 을이 1등이에요. 덕진이 3등이고. 순천이 2등이고 이렇게 되는데요. 전북목을 찾을 충분한 우리는 역할을 했다. 그런데 두 번째, 아까 금융중심 지정을 받아내고요. 좀 더 많은 아까 제안들은 이제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이제 상생협의체, 상시체를 만들어 도에서 해야 될 일이 정주 요건을 갖춰줘야 돼요. 국제공항을 조속히 완성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KTX 김제 역사를 혁신적으로 김제 핵심 역사, 순동 사거리로 옮겨가지고 거기에다 호텔, 컨벤션이 마이시설을 갖춘다든가 이런 등등 금융센터만 말씀하지 마시고 이런 등등을 해놔야 정주 요건이 완성되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돈을 더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함께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정부에서 역할은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직 전 말씀 듣다 보니까 그 공항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 정주 여건 이런 물리적 기반에 대해서는 오늘 얘기를 좀 미처 다 못 다룬 것 같은데 역시 상당히 중요한 얘기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금융도시 육성 결코 쉽지 않은 일임은 그건 틀림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그림만 그리다가 많은 그런 일이 되지 않기를 역시 바라겠습니다. 오늘 네 분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